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4번 풀 차례입니다. 몇 번 풀 차례세요? 4번. 왜냐면 1, 2, 3번 다 풀었죠, 저희가? 그래서 몇 번 풀 차례예요? 4번 풀 차례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당기 이전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은 결산일 현재 몇 년이요? 1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거기에 금액이 얼마인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볼 거냐면은요. 1,000만 원으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장기 차입금이 몇 년 이내가 됐대요? 1년 이내.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가 기억나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누가 기억나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왜 요게 기억이 나야 되냐면은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의 뜻이 몇 년 넘는 거라고요? 1년 넘는 거예요.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 근데 우리가 1년 넘는 게 몇 년 이내가 될 수도 있다? 1년 이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을 맞추시려면 유동성 장기 부채가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그냥 임의로 얼마로 볼 거라고요? 1,000만 원. 무슨 은행에서 갖고 오셨어요? 우리 저축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1년 넘던 게 1년 이내 되면 뭘로 처리한다고요?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얼마요? 1,000만 원. 여기도 우리 일단 정리하세요. 설명 또 드리고 시간 또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원래는 몇 년이 넘던 거예요? 1년이 넘던 거예요. 근데 1년이 넘는 게 계속 1년이 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몇 년 이내가 되죠? 1년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 됐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그래서 요거 두 문제 있어요. 몇 번이냐면은요. 어디 있냐? 여기 아니고 17번 하고요. 22번인데 22번 풀 때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22번은 다음 페이지까지 보고 푸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 있어요. 뭐 있어요? 표 있어요. 그거까지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거기 풀어보세요. 17번하고 22번. 17번 보시면 장기 차입금 중 평화은행에 대한 차입금 1억 5천만 원이 몇 년 이내가 됐죠? 1년 이내가 됐죠. 그러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1억 5천 무슨 은행이요? 평화은행. 유동성 장기부채 1억 5천 여기도 평화. 그 다음에 22번은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2010년 몇 년이요? 2010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2번
아까 2010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1년 6월 30이 있고 2012년 6월 30이 있어요. 맞죠? 거기에서 언제 것만 보셔야 돼요? 2011년 것만 보셔야 돼요. 왜요? 예, 몇 년 이내이니까 1년 이내이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변의 장기 차입금은 얼마만 되는 거예요? 6천만. 그 다음에 무슨 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얼마요? 6천. 여기도 무슨 은행? 신한은행. 됐습니까? 얘는 그나마 좀 할만하죠. 뭐만 기억나면 맞출 수 있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만 기억나면은 할만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 1, 2, 3, 4, 5, 6, 7번까지 했어요. 맞죠? 몇 번 안 했어요? 8번 안 했죠? 그리고 혹시 제가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 머릿속에는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 안 했어요. 몇 번 안 했어요? 8번. 그래서 지금부터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8번 기중현금 시제가 부족에다가 밑줄 치세요. 뭐라고요? 부족. 부족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에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이에요. 잡이익 아니면 뭐요? 잡손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족이죠. 부족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10번이 아니고 8번에 잡손실. 얼마 손해봤어요? 5,000원.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이 손실이에요. 수익은요? 이익이에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과, 부, 족 얼마 있었어요? 5,000원. 자산의 감소. 현금과 부족은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지금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찾을 수도 있잖아요. 돈 잊어버린 거 찾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현금 관련된 거라 자산이 자산인데 얘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랑 자산이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대변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무려 두 문제 있어요. 몇 번이냐면 19번하고요. 29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19번 보시면은요. 40만 원이었죠. 원래 못 찾은 게 얼마였어요? 40. 근데 열심히 찾아봤더니 얼마는 찾으셨어요? 32만 원 찾았죠. 뭘로 찾았죠? 여비교통비. 그래서 차변에 800번대 여비교통비 얼마는 찾았어요? 42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못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뭐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거. 얼마 못 찾았었죠? 원래 현금 과부족 40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못 찾았다고요? 8만 원. 8만 원은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잡손실. 얼마 손해 본 거예요? 8만 원. 왜 잡손실 써요?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잡손실로 뭐 하시오? 회계 처리하시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났다. 손해서 뭔 손실이다, 잡손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기억 안 나도 지금 지문처럼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이익 났구나, 손해 났구나, 손해 났구나. 그래서 잡손실이구나.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29번.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12만 원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나요? 12만 원. 근데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장부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장부가 중요하다, 실제가 중요하다? 실제. 왜냐면 장부는 그냥 종이에다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는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진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거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떤 그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은요. 저기 그 지금 돌아가신 애플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이 회사는 되게 잘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이 장난쳤다가 걸렸는데 언제 걸렸냐면은 그 회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내일 오픈식이거든요. 그 전날 터졌어요. 사기쳤다가. 근데 뭘로 사기쳤냐면 그 수출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수출하는 그 서류 갖고. 근데 그 서류를 가짜로 만든 거예요. 외국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가짜 회사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수출을 얼마치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출로 장난쳤다가 걸렸죠. 근데 그때 참 거기 직원분들은 좀 불쌍했어요. 왜냐면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오픈식이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이사 갔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 다 팔고. 근데 내일부터 출근할 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참 별의별 회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긴 현금이에요. 현금 12만 원.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지문에 뭘로 처리하래요? 잡손실 얼마요? 12만 원. 비용의 증가. 답 적으시고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잡손실이에요. 뭔 손실이요? 잡손실.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잡손실이 아니라 여기에요. 뭐예요? 현금이에요. 왜 현금이냐면 잠깐 19번 봐보시겠어요? 19번하고 29번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지문 안에. 그래서 보시면 19번은 지문 안에 현금과부족이라고 써 있죠. 보이세요? 근데 29번은 지문 안에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현금과 부족이 들어가는 거고 29번의 정답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8번도 한번 봐보세요. 8번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9번 안 풀었어요. 이제 2개 남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9번하고 12번 남았는데 혹시 다른 것도 안 풀었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9번하고 12번만 풀면 끝이에요. 맞나요? 네. 간혹가다 실수할 때 있어갖고 간혹가다 한두 개 빼먹을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번 풀 건데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대체. 뭐라고요? 대체. 대체랑 같은 말이 전입이에요. 우리 간주랑 같은 말이 의제였잖아요. 그것처럼 대체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전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죠. 예, 전입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사람하고 나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나 전입은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가지급금을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뭐 하래요? 네, 대체하래요. 그러면 대체의 뜻이 뭐 하란 뜻이라고요? 바꿔라. 그래서 둘이서 바꿔라란 뜻입니다. 그래서 9번은 이렇게 되세요. 어떻게 되시냐면은요. 차변에 주임종 무슨 채권? 단기채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졌어요. 예, 지금은 뭐라고 있냐면 주임종 단기채권 말고 임직원 단기채권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는 요때 쓰는 거예요. 갑을 거. 회사 가면 갑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불에 갈 때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옛날에는 썼고 지금은 임직원 단기채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종업원이 싫대요. 종업원 그러면 약간 격이 떨어진 듯한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라고 안 하고 요즘엔 뭐라 그래요?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단기채권. 그래서 돈 빌릴 때 쓰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로 바꾸래요? 13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 1300 자산의 감소. 그래서 요 두 개를 바꿔라. 요 뜻이 뭐라고요? 대체 또는 뭐요? 전입. 그래서 대체나 전입이라고 나오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안타깝게도 똑같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설명드리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대체하고 전입.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남았어요? 12번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빈 공간에다가 제가 요거 이제 앞으로 종종 쓸 건데요. 과세표준. 그럼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매출 공급가액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고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우리 공급가액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그 부가세 별도예요. 뭐라고요? 별도. 그 다음에 공급 대가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뭐 포함이라고요? 부가가치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액. 제가 요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매출세액 개정 과목을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러고 부채라고 하고요. 매입세액 개정 과목을 부가세 무슨 금이라 그래요? 대급금이라고 하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적어 보세요.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다 적으신 분들은 거기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위에다가는 부채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세요? 부채.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요? 자산이라고 쓰세요. 뭐라고 쓰세요? 자산. 그러고 나셔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산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결산. 그러면 제가 결산할 때는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감소시켜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거, 그거 첫 번째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결산은 뭐 한다? 감소한다. 요거 가지고 지금 풀고 계시는 12번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뭐라고요? 부채. 부가세 대급금은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그거 활용해서 한번 감소 한번 시켜보세요. 1분 후에 같이 또 볼게요. 증가시키시라고요? 감소시키시라고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뭐 시키라 그랬어요? 감소. 우리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부가세 무슨 금? 대급금.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무슨 금? 예수금. 근데 제가 왜 아까부터 계속 감소를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산이에요. 뭐라고요? 결산. 결산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정리하면은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집안 정리하면? 줄어들죠, 일반적으로. 왜요?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거 뭐예요? 하나씩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회계도 똑같아요. 정리하다 보면은 느는 것보다 뭐가 더 많다? 줄어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1,339만 9,990원. 일단 적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1200 얼마요? 60.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대변이 79만 9,990원 모자라요. 얼마 모자라요? 79만 9,990원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납부세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미지급 금으로 회계 처리하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급 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일단은 원서 접수일이에요. 다음 주 돼봐야 아는데 또 일주일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코로나가 또 늘어나고 있어서 잘 안 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언제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제가 또 확인해서 알려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부가세 예수금 그러면 매출세액이에요. 무슨 세액이요? 매출세액.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무슨 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이에요. 지금 거기 문제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죠? 그 얘기는 매출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뭐가 더 많았다고요? 매출. 그러면 많이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팔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익이 확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근데 신고하는 거랑 납부하는 건 언제까지 한다고요? 1월 25일까지. 그래서 지금 낼 거다, 나중에 낼 거다? 나중에 낼 거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미지급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 쓰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낼 거다, 나중에 낼 거다, 나중에 낼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 하세요. 그리고 결산은 꼭 힘든 건 알지만 중요한 거는 남들은 힘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공부하는 사람 빼놓고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세요.